요거는 그냥 건너뛰기에서 넘어가면 돼요. 건너뛰기. 얘도 필요 없고 넘기면 됩니다. 다음 해서. 화면 크기 디스플레이 세팅해 가가지고 다시 설정해야 돼요. 응? 자, 디스플레이 세팅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디스플레이 세팅이 나타납니다. 어저께 처음에 설치할 때도 한번 했습니다. 거기서 본인 뭐 편한 맞추면 돼요. 해상도를 저는 1024 이걸로. 자, 화면이. 자, 우리가 사용할 거는 얘는 여기가 즐겨찾기. 여기가 즐겨찾기 뭐냐면 우리가 윈도우를 치면 뭐 시작 화면에 여기 먼저 올라가 있는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사용할 거는 얘도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분투는 우리가 버전이 워크스테이션 버전이에요. 워크스테이션 버전은 윈도우처럼 이런 GUI 환경을 제공합니다. 근데 이제 실무에서는 버전이 서버 버전이에요. 서버 버전은 뭐 터미널 CLI 환경만 제공이 됩니다. 업데이트를 꺼놔야 되겠네. 업데이트 자동화 업데이트 확인 하고 표시 이거를 끄는 게 어디 모든 업데이트 메일 하지 않기로 해. 자꾸 끈 필요 없는데 꺼진. 우리가 필요한 건 맨 마지막에 보면 프로그램 표시가 있죠. 왼쪽에 프로그램 표시에 보면 현재 우분투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필요한 건 페이징을 넘겨보면 두 번째 페이지에 터미널이 나옵니다. 요것만 사용할 거예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보면 즐겨찾기 추가해놓고 요것만 사용하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수업 시간에 얘만 키면 됩니다. 나머지 여기 있는 것들은 사용 안 할 거예요. 조금 글자를 키울게요. 그래서 여기 이 환경에서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설정을 하나 더 하고 넘어갑시다. 한글 지금 한영 전환이 정상적으로 안 되니까 한영 전환을 먼저 세팅하고 가겠습니다. 자, 메뉴에 보면 지금 현재 언어가 KO라고 되어 있죠. 그 옆에 역삼각형 아이콘 하나 있어요. 이거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언어가 한국어 말고 한국어에 영어로 한글 되어 있는 거 그거 먼저 선택을 해보십시오. 이거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보면 설정이 있어요. 설정 메뉴가 보입니다. 그걸 클릭하고 그걸 클릭한 다음에 설정에 보면 한글에 관련돼서 설정할 건데 우리가 기타의 단어 단위로 입력 그걸 선택해 줘야 돼요. 왜냐면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자음하고 모음하고 붙여서 단어 단위로 입력을 해야 돼요. 얘가 단어 단위로 입력 안 하면 자음 모음이 따로따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단어 단위로 입력 그 다음 한영 전환키를 연결해 줘야 됩니다. 자, 추가한 다음에 키보드에 한영 전환키 클릭해 보세요. 한영 전환키. 본인 키보드에서 한영 전환키. 그러고 나서 확인. 그다음 적용하고 확인. 그러면 영어로 썼다가 한영 전환키 누르면 이제 정상적으로 아마 전환이 될 거예요.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관리자 비밀번호를 먼저 설정하겠습니다. 관리자 비밀번호 이렇게 따라서 쓰십시오. SUDO PASSWD ROT
관리자 비밀번호 임시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임시로 관리자 비밀번호 설정하는 거예요. 그럼 엔터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우분투에 로그인했을 때 본인 본인 사용자 비밀번호 있죠? 그거 입력하십시오. 화면에는 비밀번호 안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새 암호는 뭐 관리자 비밀번호. 관리자 비밀번호 쓸 거. 쉬운 걸로 하세요. 지금 이제 뭐 중요한 개인정보 이런 거 없으니까. 나중에 막 까먹어가지고, 응? 복구해야 되는데, 안 되면 세팅을 새로 해야 되니까. 쉬운 걸로 설정을 하십시오. 자, 이래 놓고, 이제 지금부터 명령어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이거 터미널 환경에서, 터미널 환경에 앞에 있는 요거. 자, 요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분투. 이름이 얘가 우분투 버추얼박스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네요. 우분투 버추얼. 그 다음에 요가 구조가 콜론 있고, 잘랐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자, 요걸 뭐라 하냐면 프롬프트 환경이라 합니다. 프롬프트. 뭐 명령어를 입력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소개했는데 요렇게 나와야 돼요.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 커서가 깜빡깜빡 해놓으면 이제 명령어를 입력할 겁니다. 요렇게 볼 때 이렇게 보여야 돼요. 자, 어딘가를 접속했는데 요런 모양이 아니다. 그럼 명령어가 정상적으로 입력이 안 되는 형태다. 그 얘기입니다. 요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에 요거는 이 우분투는 앞에 있는 우분투 이건 현재 터미널에 접속하고 있는 사용자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거에서 우분투. 자, 우리가 윈도우 있죠? 윈도우는 우리가 탐색기를 열어보면 윈도우에서 탐색기를 열어보면 탐색기에 있는 전체적인 화면 내용만으로 뭔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내가 어떤 폴더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지, 여기 어떤 폴더에 위치하고 있는지, 또는 지금 현재 이 폴더에 어떤 파일이나 어떤 폴더라든지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해당 파일의 크기라든지 기타 수정한 날짜, 파일의 유형 이런 걸 윈도우는 한 화면에서 내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타 정보를. 그런데 리눅스는 지금 현재 리눅스는 뭐가 없죠? 새까만 화면에 글자, 흰색 글자밖에 없어요. 얘가 지금 여기가 어디인가, 나는 누구인가, 뭘 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프롬프트를 이용해서라도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우분투는 현재 접속되어 있는 사용자 이름이에요. 자, 리눅스는 서버라고 했죠. 그러면 서버 리눅스는 뭐 사용자가 여러 명입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면 이 말이에요. 개발자가 여러 명이서 동시에 리눅스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각각의 작업을 별도로 다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용자가 종류가 있는데 관리자가 있고, 관리자는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루트. 그 다음 일반 사용자. 일반 사용자는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저는 이름이 우분투예요. 관리자는 이제 역할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분투는. 리눅스는 역할이 정해져요. 관리자는 환경 설정. 그 다음 컴퓨터에 대한 환경 설정. 그 다음 프로그램 설치. 그 다음 사용자 뭐 추가, 수정, 삭제 이런 것들. 관리자만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설치를 일반 사용자는 못해요. 관리자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는 별로 할 게 없어요. 일반 사용자는 나중에 우분투에다가 뭐 자바 설치하면 컴파일하고 실행시키고 뭐 그런 것들, 프로그램을 파일을 생성하거나
뭐 그런 정도의 일들을 할 수가 있.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설치 같은 것들, 뭐 설정하는 것 그런 거는 관리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여러 명이라서 누가 접속했는지를 얘가 알려줘야 돼요. 누가 접속했는지. 만약에 관리자가 접속하면 이렇게 돼요. 관리자가 접속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얘가 요것도 바뀌어요. 요게 요렇게 바뀝니다. 관리자는 얘 것도 $사인 기호가 아니고 샵 기호로 바뀝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접속했을 때랑 일반 사용자가 접속했을 때랑 프롬프트의 모양이 바뀐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분투 버추얼박스 어쩌고저쩌고 요거는 뭐 시스템 이름, 컴퓨터 이름입니다. 요거는 컴퓨터 이름. 컴퓨터 이름. 자, 그 다음에 콜럼 찍고 물결무늬 표시가 있습니다. 물결무늬 표시. 얘는 이름은 틸드예요. 틸드. 물결무늬 틸드. 아, 틸드는 얘는 뭘 표시하냐면 현재 접속자의 홈 디렉토리 그런 걸 의미를 합니다. 홈 디렉토리. 처음 보는 용어가 나왔네요. 홈 디렉토리. 홈 디렉토리. 윈도우는 우리가 윈도우는 부팅하면 맨 처음 위치하고 있는 게 어디냐면 맨 처음 위치하는 위치가 윈도우는 키면 바탕화면을 먼저 보죠. 윈도우는 키면 바탕화면이 먼저 나타나요. 바탕화면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뭔가 프로그램을 찾을 거다 그러면 뭐 탐색기를 열죠. 탐색기를 여는데 탐색기에서도 탐색기를 열어서 일반적으로 뭐 드라이브가 CD 나눠져 있으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접근해서 뭔가 파일이라든지 폴더를 찾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윈도우는 처음에 부팅했을 때 바탕화면에 위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리눅스는 사용자가 여러 명이라고 했어요. 사용자가 여러 명이요. 그래서 각각의 사용자마다 뭘 할당해 주냐면 폴더를 할당해 줍니다. 각각의 사용자가 사용할 폴더를 할당해 줘요. 그런데 리눅스는 폴더라고 안 하고 그걸 디렉토리라고 합니다. 리눅스에서는 폴더라는 개념 대신에 디렉토리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접속할 때마다 사용자가 여러 명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사용자가 접속할 때마다 자신의 폴더를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홈 디렉토리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분투는 홈 디렉토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홈 디렉토리 목록가 우분투 예를 들어 우분투라는 사용자는 여기가 홈 디렉토리예요. 홈 디렉토리. 윈도우는 경로를 적을 때 이렇게 적죠. 윈도우는 이렇게 느린가? 윈도우는 만약에 어딘가에 폴더를 접속하게 되면 P에서 제가 만약에 뭐 리눅스를 들어가서 네. 그래서 얘가 뻔했구나. 자, 폴더를 들어가 보게 되면 폴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폴더 들어가고 만약에 이랬을 때 여기 경로 있죠? 주소창에 있는 탐색기 주소창에 있는 요게 윈도우는 이렇게 생겼어요. 맨 앞에 드라이브 그 다음 콜론 얘는 역슬래시입니다. 그냥 슬래시 아니고 역슬래시 역슬래시 다음에 폴더명 또 역슬래시 다음에 폴더명 그러니까 폴더와 폴더의 구분이 역슬래시다 이 말이에요. 리눅스는 CD 드라이브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앞에가 슬래시로 시작합니다. 그럼 얘는 홈이라는 폴더 안에 우분투라는 폴더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리눅스는 폴더라는 개념 대신에 디렉토리라고 쓴다고 했습니다. 디렉토리. 그러면 우분투, 사용자 우분투가 리눅스에 딱 접속하게 되면 사용자 우분투는 뭐 홈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우분투라는 디렉토리에 여기에 딱 맨 처음 나타나게 돼요. 접속 경로가 그걸 해당 접속자의 홈 디렉토리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서울 IT라는 사용자가 있으면 얘는 목록가 어떻게 되냐면 홈의 서울 IT. 이가 기본이에요, 기본. 아, 접속자마다 처음에 리눅스에 세팅을 하게 되고 접속을 하게 되면 위치에 있는 경로가 각각 달라요. 모든 왜냐? 사용자가 여러 명이니까. 사용자가 여러 명인데 홈 디렉토리가 없으면 뭐 어떤 디렉토리를 공유하게 되면 그 디렉토리에 우분투도 뭔가를 만들게 되고 서울 IT도 뭔가를 만들게 되고 컨트롤이 힘들어요. 그래서 각각의 디렉토리를 활성화해 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일반 사용자들은. 그 다음에 관리자도 홈 디렉토리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자는 크게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일반 사용자들은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 뒤에 뭐라고 적혀 있어야 되냐면 원래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홈 우분투. 우분투. 그 다음에 요거는 구분 기호입니다. 컴퓨터. 이 컴퓨터에 우분투라는 사용자가 지금 접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접속해 있는데 현재 접속해 있는 디렉토리 위치가 여기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다. 그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디렉토리 명이 길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요걸로 축약해서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축약해서.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가 접속해서 프롬프트 모양을 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우분투가 자신의 홈 디렉토리에 위치하고 있음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위치하고 있음. 어디? 여기에. 윈도우는 이런 걸 표시해 줄 필요가 없죠. 위에 탐색기 위에 어디 위치 여기 수청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그러나 리눅스는 판단이 힘들기 때문에 그걸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프롬프트 상에서. 만약에 우분투가 다른 데 있다. 그러면 우분투가 자신의 홈 디렉토리 말고 디렉토리를 옮겼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우분투가 뭐 usr bin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디렉토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우분투가 접속자인 우분투가 자신의 홈 디렉토리 위치 말고 다른 곳에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자신의 홈 디렉토리에 있을 때는 물결무늬로 표시해주고 다른 위치에 있으면 경로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걸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분투가 내 집에 있는 거고 요거는 다른 집에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프롬프트 모양을 보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 명령어 구조를 한번 봅시다. 이제 우리가 명령어를 하나씩 써볼 거예요. 명령어는 구조가 있어요. 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바 할 때 문법 구조가 있죠. 문법 구조 형식이 있듯이 리눅스도 명령어의 기본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명령어는 명령어 그다음 한 칸 띄우고 하이픈 쓰고 옵션들 한 칸 띄우고 파일 디렉토리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기본적인 구성 형태가 이래요. 문법 구조가 우리가 언어에서 문법 구조가 있듯이 뭐 언어는 예를 들면 변수 선언하려면 자바는 뭐 앞에 자료형이 와야 되고 그 다음 한 칸 띄우고 변수명 이퀄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리눅스도 명령어 그 다음 한 칸 띄우고 옵션을 추가할 경우에 하이픈을 붙여줍니다. 하이픈 다음에 옵션들. 옵션들이란 말은 옵션이 하나인 것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 것 옵션도 있습니다. 명령어의 종류에 따라서.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파일 또는 디렉토리명은 해당 명령어를 실행할 대상이 파일이거나 디렉토리일 경우에 적어주면 돼요. 파일이거나 디렉토리일 경우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첫 번째 명령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책에 80페이지 ls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ls 명령어. 리스트의 약자예요. 얘는 리스트.
자, 뭐가 세계는 윈도우의 dir 명령어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디렉토리의 내용을 화면에 출력해 줍니다. 디렉토리의 내용을 화면에 출력해 주는 거. 우선 이 명령어를 그냥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터널창에서 자 ls 하고 엔터. 자 ls하고 엔터 치니까 화면에 이제 새로운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파란색 글씨로 공개 다운로드 문서 바탕화면 어쩌고 저쩌고 쭉. 자, 화면에 현재 디렉토리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 탐색기는 윈도우는 탐색기를 열어보면 되죠. 윈도우는 탐색기를 열어보면 여기에 어떤 게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는데 리눅스는 고그의 ls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얘가 도대체 뭐 하는 것인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옵션을 하나 붙여보겠습니다. 첫 번째 옵션. 자, ls 띄우고 옵션은 하이픈을 붙인다고 했죠. 거기에 l이라는 옵션. 자, L 옵션은 리스트 포맷의 약입니다. 상세하게 화면에 출력합니다. ls 한 칸 띄우고 하이픈 L입니다. 명령어와 옵션 사이에 반드시 공백이 있어야 돼요. 붙였으면 안 됩니다. 공백 중요합니다. 공백. 한 번씩 끝날 때까지도 공백을 안 쓰고 오류가 발생한다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혼날 거예요. 혼나. 응? 공백 있어야 됩니다. 공백. 자,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ls 한 칸 띄우고 하이픈 l 엔터. 그랬더니 뭔가 새로운 내용이 화면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내용들이. 지금 현재는 폴더밖에 없으니까 파일을 하나 임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따라서 쓰세요. touch aaa 이렇게 하겠습니다. touch aaa 얘는 touch 명령어는 내용이 없는 빈 파일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 파일.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lsl 명령어를 입력해 볼게요. lsl. 조금 이제 화면이 뭐가 구분이 되죠? 형태가. 자, 얘는 현재 디렉토리에 뭐가 있는지 상세하게 출력을 해줍니다. 상세하게. 대충 보면 뭐가 날짜도 있고 뭐 크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맨 처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하이픈으로 시작하는 영문자가 있고 또는 D로 시작하는 영문자가 있어요. 그러면 하이픈으로 시작하는 건 일반 파일을 의미합니다. 일반 파일, 뭐 텍스트 파일, 이미지 파일, 기타 등등. D로 시작하는 건 디렉토리다 이 말이에요. 윈도우로 치면 폴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생성한 AAA는 그냥 일반 파일이고 나머지는 DDD는 요거는 뭐 디렉토리다 그 얘기입니다. 디렉토리. 선생님 이거 안 봐도 색상으로 구분할 것도 같은데요. 그렇게 구분하면 안 돼요. 왜냐면 버전에 따라서 또는 리눅스의 종류에 따라서 색상 구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종류에 따라서 다르니까 또 터미널 창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뭘로 구분해야 되냐면 앞에 요걸로 구분해야 돼요. 맨 앞에 걸로. 색상으로 구분하면 안 됩니다. 요걸로 구분. 그 다음에 RWX, RX, RX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이 해당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대한 권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한. 그건 나중에 자세히 할 거예요. 어쨌든 권한들이에요. 권한. 자, 그 다음에 앞에 우분투가 있고 뒤에 우분투가 있네요. 앞에 있는 이 우분투는 해당 디렉토리나 파일을 먼저 생성한 소유자의 이름입니다. 여기는 우분투 디렉토리니까 당연히 이 파일이나 폴더의 주인은 우분투일 수밖에 없어요. 우분투.
맞죠? 우분투. 이 우분투는 이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접근할 수 있는 뭐 그룹 이름이에요. 그룹. 자, 그룹은 리눅스에서는 아까 사용자가 여러 명이라고 했어요. 일반 사용자가. 얘가 다수입니다. 다수.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인데 우리가 여러 명의 일반 사용자를 뭔가 제어하기 위해서 그룹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명의 사용자는 반드시 한 개 이상의 그룹에 속해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룹을 지정해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어떤 업무에 있어서 뭐 인사부가 있을 거고 회계가 있을 거고 부서가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용자를 등록할 때마다 해당 부서의 그룹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우분투라는 그룹에 지금 있어요. 우분투 그룹. 그것도 나중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숫자는 해당 파일이나 디렉토리의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표시를 해줍니다. 얘는 바이트 단위예요. 아까 touch, touch라는 명령어는 해당 파일의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빈 파일을 생성시켜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겁니다. 0. 그 다음에는 해당 파일이 수정되거나 생성한 날짜입니다. 그 다음에는 파일이나 디렉토리 명. 그래서 기본적인 해당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보기 위해서는 ls에 L 옵션을 붙여주면 돼요. L 옵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실무에 가서도 유닉스나 또는 다른 리눅스에 접근을 하게 되면 앞에 보였던 이거 있죠? 이거는 원래 없어요. 실제로 접속을 딱 하게 되면 실제로는 이 터미널 환경밖에 없습니다. 터미널 까만 창만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때 제일 먼저 사용해야 될 명령어가 lsl이에요. 지금 현재 디렉토리에 뭐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자세하게 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션 하나 더 볼까요? ls A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숨긴 파일까지 출력. 자, 숨겨져 있는 시스템 파일까지 볼 수 있는 게 A라는 옵션이에요. 지금 현재 그냥 LSL 했을 때는 일반 파일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A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숨겨져 있는 파일, 보통 일반적으로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는 파일들이 숨긴 파일이요. 그거까지도 상세하게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A 옵션을 한번 써볼까요? 아이고. 자, 맨 처음에 그냥 A만 갖다 붙이면 아까처럼 이름만 딱 뜨죠. 그러면 우리가 명령어는 옵션을 여러 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옵션을 붙일 수가 있어요. A 옵션은 숨긴 파일까지 출력하는 거고 L 옵션은 상세하게 출력. 그렇죠? 그러면 얘는 숨긴 파일 포함해서 상세하게 출력입니다. 자, 옵션 순서가 바뀌어도 됩니다. AL 해도 되고 LA 해도 됩니다. 우선 상관없어요. 옵션끼리는 서로 붙여야 돼요. 명령어와 옵션 사이는 띄우고 옵션은 서로 붙이기. 자, 그러면 ls al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숨긴 파일까지 포함해서 상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눅스하고 윈도우가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리눅스는 앞에 점으로 시작하는 게 숨긴 파일 또는 디렉토리예요. 점만 시작하는 거. 점으로 시작하는 거. 얘네들이 숨긴 파일이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시스템 설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그러니까 얘네들은 함부로 삭제시키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이제 접속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점은 보십시오. 아까 이 AAA 있죠? 여기에 이게 제가 일반 파일이라 그랬어요. 일반 파일 텍스트 파일이에요. 윈도우는 텍스트 파일은 확장자가 붙어 있습니다. .txt 그럼 확장자가 붙어 있죠? 파일의 종류가 확장자에 따라서 달라요.
실행 파일은 .exe 또는 .com 이렇고 그 다음에 한글 파일이면 .hwp 이런 게 붙어 있는데 리눅스는 확장자가 안 붙어 있어요. 확장자로 구분을 안 합니다. 그냥 얘를 AAA1에 놔도 얘가 일반 파일이에요. 디렉토리랑 구분이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윈도우는 확장자가 없으면 그냥 폴더예요. 근데 리눅스는 이름만으로는 구분이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AAA 이렇게 해놔도 얘가 파일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요걸 봐야 알겠죠? 앞에 하이픈이 붙으면 얘가 폴더, 디렉토리가 아니고 일반 파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윈도우랑 다른 점이에요. 자, 그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LS의 각각 옵션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정한 디렉토리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LS의 파일이나 디렉토리명은 안 적어주고 옵션만 적어줬죠. 그러면 이게 실제로는 우리가 의미가 뭐냐면 LS L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붙어 있을 때는 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현재 접속하고 있는 디렉토리의 내용을 출력하는 거예요. 현재 접속하고 있는 디렉토리는 아까 요걸 보라고 했습니다. 프롬프트 뒤에 요거. 여기는 우분투의 홈 디렉토리입니다. 물결무늬 표시 필드는 우분투의 홈 디렉토리를 했어요. 뭐 어디? 홈 우분투. 여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옵션 다음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요. 만약에 ls L하고 디렉토리명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이거는 특정 디렉토리의 내용을 출력합니다. 그러니까 없을 때랑 있을 때랑 다릅니다. 없을 때는 현재 접속자가 접속하고 있는 디렉토리를 보여주는 거고 디렉토리 명을 명시하면 그 디렉토리의 내용을 보여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봅시다. ls L 디렉토리를 하나 적어볼게요. PC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자,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ls L하고 한 칸 띄우고 한 칸 띄워야 돼요. 붙이면 안 돼요. 옵션하고 자, 슬래시 붙이고 etc 엔터. 그랬더니 이제는 etc라는 디렉토리에 뭐 있는지를 보여주겠어요. 뭐가 내용이 많네요. 뭐가 줄룩 많이 있습니다. etc라는 디렉토리. etc라는 디렉토리는 뭐한 디렉토리냐면 리눅스에서 환경 설정 파일들이 들어있는 디렉토리예요. 중요한 디렉토리입니다. 환경 설정. 자, 그러면 여기도 이게 파일인지 일반 디렉토리인지는 요거 앞에 거 구분한다고 했죠. 그러면 네트워크 매니저는 디렉토리예요. 디렉토리. 그렇죠? 디렉토리. 그 다음에 디렉토리 adduser.conf 얘는 앞에 하이픈이 붙어 있으니까 얘는 일반 파일입니다. 선생님 아까 확장자가 없다고 했는데요. 여기서의 확장자는 파일을 구분하기 위한 게 아니고 사용자가 봤을 때 conf 이래 놓으면 얘는 configuration 뭐 환경 설정 파일구나. 그걸 이제 좀 가동성을 쉽게 하기 위해서 가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붙여놓는 거예요. 얘가 종류가 이런 종류다 이 얘기입니다. 뭐 별도의 그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쭉쭉쭉 내려가 보면 또 다른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 로컬 타임 얘가 하나 있네요. 조금 다르게 생긴 놈. 여기 위에 있는 거는 분명히 일반 파일인데 아까 하이픈은 일반 파일이고 D는 디렉토리를 했어요. 근데 요거는 L이 붙었습니다. L 다른 거예요. 다른 종류의 파일이에요. 얘는 L 파일은 뭐냐면 이름이 심볼릭 링크 파일입니다. 심볼 링크 파일의 용도는 뭐냐면 윈도우를 치면 윈도우에 우리가 바탕화면에 가면 바탕화면 바로가기 아이콘 있죠? 바탕화면 바로가기 아이콘 그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L이에요. L 심볼 링크. 바탕화면 바로가기 파일의 역할은 원래 기존에 있던 해당 프로그램의 실행 경로 있죠? 이거 원래 이 프로그램 실행 경로 예. 얘가 만약에 바탕화면 바로가기가 없다. 바탕화면 바로가기도 없고 시작 프로그램도 없다. 그러면 프로그램 실행시킬 때 뭐 우리가
탐색기를 이용해서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싶다. 이 바탕은 바로가기 없다고 치고 한글 프로그램 실행시키려면 이제 찾아 들어가야 되겠죠. 보통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경로가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에 한글이니까 한글은 HNC 폴더에 거기에 보면 오피스 내용과 그럴 거예요. 오피스 96에 어디까지 가야 되나? 경로를 봅시다. 원래 실행시키려면 원래 이 파일의 실제 경로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C 프로그램의 HNC 오피스 내용 안에 96 안에 빈 안에 HWEXE 맞네. 폴더는 빈 안에 아까 HWP .exe 모르겠노. HWP W니까 저거 HWP HWP 이거 HWP 여기 있네요. HWP .exe 그러니까 원래 만약에 바탕화면 바로가기 없으면 여기 경로를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윈도우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찾아 들어가야 돼요. 이게보다 더 복잡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매번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이 경로를 들어가면 너무 번거롭죠? 그래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 경로를 연결해 놓은 바탕화면 바로가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실제로는 실행 파일 아니에요. 경로만 연결해 놓은 파일이에요. 그러면 원래 시작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 얘는 연결해주는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탕화면 바로가기 아이콘 삭제해봤자 프로그램 삭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은 어디 제어판에 가서 삭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리눅스도 있어요. 그게 뭐 리눅스에는 링크 파일, 심볼 링크 파일이다 이 말이에요. 요 L 붙어 있는 거. 그러면 여기 봐보면 뭔가 화살표가 있죠. 그러면 얘가 원래 파일의 경로예요. 뭐 유저, USR, 쉐어, 돈 인포, 아시아, 서울 이 안에 이 파일이 있었는데 이 경로가 복잡하니까 집어냈습니다. 로컬 타임에서 바탕화면 바로가기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리눅스에서는 이름이 심볼릭 링크 파일이에요. 그리고 쭉쭉쭉 내려가면 뭐가 있죠? 그 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심볼 링크 파일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는 우리가 우분투 경로에 있을 때는 우분투의 홈 디렉토리에 뭐가 있는지 봤을 때는 우분투죠? 여기는 잘 보세요. 소유자가 루트고 그룹 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파일에 대한 소유권은 소유자는 관리자다 이 말이에요. 우분투가 뭘 할 건 없어요. 여기서 파일을 지울 수도 없고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뭐 이 폴더의 이 파일의 주인인 관리자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이에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분투는 사용자가 여러 명이니까 각각의 디렉토리 또는 파일마다 다 누가 소유권이 있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누구한테 권한이 있는지를 여러 사용자가 있다 보니까 그걸 명시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 얘는 내가 수정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관리자한테 역할이 주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LSL이에요. LSL의 디렉토리 명시했을 때랑 디렉토리 명이 없을 때랑 내용이 출력되는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조금 쉬고 그 다음 명령어를 보겠습니다.